자, 오늘 이제 10월 31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월드 시리즈 2차전까지 이미 진행이 됐고, 또 이제 1대1로 시리즈 스코어, 결국엔 휴스턴이 또 맞췄더라고요. 그렇죠. 2차전에서 휴스턴이 예상을 깨고 이 제귤러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1승 1패로 시리즈 스코어가 맞춰졌는데요. 오늘은 또 경기가 없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경기가 없을 땐 다저스 얘기도 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다저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오프시즌 지금 난리가 났다. 이 디비전 시리즈 탈락의 이 충격,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저스가 유격수, 사실 이제 트레이 터너 선수가 FA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를 이제 카를로스 코레아로 대체할 것이다. 코레아를 영입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에런 저지를 우익수로 영입한 다음에 배츠를 2루로 보낸다고 보내지를 않나. 이제는 유격수로 코레아를, 근데 저지 영입보다는 저는 이게 훨씬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뉴욕 포스트죠. 28일날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다저스의 유격수 보관 계획, 왜냐면 트레이 터너가 FA니까 네. 그 최우선 목표로 코레아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터너 선수와 물론 이제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제 FA 유격수들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올 시즌 앞두고 이 코레아 선수 미네소타와 3년 1억 530만 달러의 계약을 하면서 매년 옵션 넣고, 이 재수 아닌 재수, 사실은 이제 하남자 특이었잖아요. 자신 있으면 그냥 1년으로 때려 박지, 뭔 옵션을 사이사이 매년 끼우면서 이걸 3년을 재수를, 어쨌든 성공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올 시즌 성적을 말씀드리자면은 22홈런에 64타점, 타율은 뭐 시즌 끝날 때 되니까 어느새 2할 9푼 1, 2까지 올렸었고, 그렇죠. OPS 역시 0.834, 이 트레이 터너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네. WRC 플러스는 140점, WAR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승을 기록한 이 카를로스 코레아였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아직까지 만으로도 28이기 때문에 옵터 선언으로 또 한 번 이제 FA 시장을 두드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에서 다저스가 이번에는 또 코레아를 한번 영입을 해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다저스와 코레아, 이게 좀 안 어울렸었던 게 사실 2019년에 터졌었던 이 사인 훔치기 스캔들, 요걸 또 저희가 언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017년에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사인 훔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월드 시리즈 맞대결 상대가 다저스이다 보니까 그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어떻게 봤을 때는 최대 피해자가 다저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사인 훔치기를 당하면서도 3승 4패, 진짜 아쉽게 월드 시리즈에서 무릎을 꿇은 다저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우승했다, 이런 생각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스캔들이 터졌을 때 가장 휴스턴 선수 중에서 얄미웠던 선수가 바로 카를로스 코레아 아니었습니까? 제일 밉상이었죠. 아, 진짜 뭐 알투베를 비난한 벨린저에 대해서 이 코레아가 자기가 나서서 막 그래. SNS에서 대응을 하기도 야, 임마, 하고. 모르고 있으면 입 닥쳐! 막 이런 얘기를 벨린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코레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주범으로 이제 몰리는 상황에서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 반이라도 갈 텐데, 이제 나서서 조금 이 불을 키운 그런 당시의 느낌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인 훔치기 스캔들이 터진 이후에 켈리한테 이제 빈볼을 맞았었잖아요. 그래요. 그때 코레아한테 야유 세례가 쏟아지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레아를 원하고 있고 2017년 일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다라는 내용이 또 기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요. 이제 트레이 터너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올 시즌에도 21개 홈런을 치면서 27도루에 100타점, 타율도 2할 9푼 8리를 기록했고요. OPS는 0.809, WRC 플러스는 121, WAR 기준으로 했을 때는 4.9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코레아랑 이제 겉으로 봤을 때 크게 좀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뭐 일단은 아니죠. 이 터너 선수는 조금 더 발이 빠르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터너 같은 경우에는 FA 시장에서 현재 모든 팀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플로리다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동부에 여전히 가족들이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부 팀과 재결합할 그런 가능성, 필라델피아가 지금 뭐 하퍼 선수가 이제 부를 가능성,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장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탈락한 애틀란타 역시 오늘 기사를 보니까 6에서 7년
이 장기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존의 코어 선수들에 더해서 향후 5년간 정말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유격수가 에드문도 소사, 뭐 스탓, 뭐 요런 선수들보다는 이제 터너와 또 재결합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또 시즌 중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 내에서 하퍼가 갖는 입지, 사실 하석대라 해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하퍼가 사라면 사야지 이런 느낌. 하퍼가 실제로 이제 리얼무토와의 재계약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었고, 네. 거포들 영입을 하라고 했을 때도 실제로 카스티아노스 그리고 슈아버의 영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하퍼가 원한다? 미들턴 구단주가 좀 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쓸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 터너 선수 입장에서 다저스 잔류가 1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부로 이적에 대해서도 조금 뭐 LA라는 팀은 마음이 들지만 여기로 이제 떨어져서 자기만 혼자 사는 데 있어서는 좀 불만을 얘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부지구 팀과의 이적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트레이 터너와 코레아 유격수 최대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FA 시장에는 이 둘 말고도 대형의 유격수들이 많습니다. 뭐 보가치도 있고 스완슨도 있는데 굳이 다저스가 이 껄끄러운 코레아를 선택하려는 이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시즌 동안 이 6번이나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었던 코레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포스트 시즌 경험도 풍부하고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그래요. 벌써 포스트 시즌 18개의 홈런을 때려냈고요. 59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 59타점이 지금 현역 포스트 시즌 선수 기록으로 현역 선수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올 시즌에 미네소타 소속이라서 포스트 시즌을 뛰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WPA 얘기도 해야겠죠. 중요한 상황에서 얼마나 승리에 기여를 했는가. 이 칼로스 코레아는 2.7입니다.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통산 2위입니다. 통산 2위입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포스트 시즌 통산 1위가 오티즈. 근데 점수 차가 별로 안 나요. 그래요. 오티즈가 3.2점이고 코레아가 2.7점. 오티즈가 얼마나 가을에 강한 타자였는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견될 수 있는 타자가 가을 야구의 코레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다저스가 왜 영입을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다저스가 정규 시즌에 잘하는 건 이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2013년 이후에 뭐 지난 시즌엔 잠시 자이언츠한테 1위 자리를 뺏기긴 했지만 그때도 106승, 올해는 111승입니다. 근데 정작 가을 야구에서의 우승은 2020년 단축 시즌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간단한 방법이 있죠. 포스트 시즌에서 잘하는 선수를 사오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0년에도 우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가을 야구에 잘하는 배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NLCS 통과 자체를 배치 덕분에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가을 야구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코레아 선수의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에 있어서도 이 터너가 93년생이고 코레아는 또 94년생이에요. 어쨌든 또 한 살이라도 어리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요. 스완슨 같은 경우에는 94년생입니다. 그리고 보가츠는 92년생. 사실 나이 차이가 조금은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터너도 사실은 이제 C급의 장기 계약을 원한다, 거대 계약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 때문에 이게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거 선수는 FA 자격 얻었을 때 딱 26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C급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다저스가 좋아하는 방식의 계약이 있잖아요. 연평균 금액을 키운 다음에 최대한 이제 계약 기간을 낮춘다던가. 그렇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옵트아웃을 몇 개를 껴넣어서 얘가 알아서 나갈 수 있게 만든다던가 이런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 계약을 과연 다저스가 주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원래 프리드먼 사장이 그 성향이 좀 그렇잖아요. 성향도 그렇고 코레아 같은 경우에는 허리 부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시즌 중 성적을 보더라도 올해 어땠습니까? 이 부진했던 기간에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왔었는데 성적을 마지막에 바싹 끌어올렸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수비 지표가 지난해 같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몸 상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10년 계약 근처로 이제 계약을 맺기에는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그래요. 이 맨 처음에 원했었던 10년 3억 불의 그 계약, 이 올해도 사실은 이 성사시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짧게 한 5년에 2억 불 준다.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구미 당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칼로스 코레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저스가 진짜로 영입을 하려고 했을 때 경쟁자가 있어요. 그동안 페이롤을 정말 열심히 비워놨고 올 시즌에 정말 이제 한 끈만 더하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릴 수 있는 팀, 바로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카를로스 코레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강력한 영입 행선지로 지금 꼽히는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볼티모어는 올 시즌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 이제 수뇌부가 휴스턴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페이롤도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그 마테오로는 조금 부족한 그 유격수 자리를 이제 코레아로 보충할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장기 계약을 베팅하지 않을까 많은 매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다저스와 코레아의 이 결합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진짜 뭐 성사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쨌든 유격수 사긴 사야 돼요, 다저스 입장에서. 그렇죠. 다저스가 만약에 트레이 터너를 계약 안 한다면은 칼로스 코레아겠죠. 저는 사실상 스완슨이라던가 보가츠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더 싸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랬을 때 트레이 터너 반, 코레아 반, 요 정도가 아닐까요? 그래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예전에 그 저지 우익수 영입설보다도 훨씬 좀 높다라는 점을 그렇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좀 어떨지 궁금해요. 아니 그 2017년 사인 넘치기 한 놈이 우리 팀에 온다고? 근데 잘하는 그만이지 생각하실 분도 또 있고, 이놈이 우리 팀에서 잘하는 걸 또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월드 시리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